안녕하세요. 영은쌤입니다.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 그 모습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실에서 친절하고 단호한 모습을 또 보였을 겁니다. 토론 공부를 같이 하는 선생님 한 분께서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가 어떤 모습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서로 다른 말인데 그게 쉽게 나에게서 나올 수 있나? 바로바로 나올 수 있나? 그 모습을 다 보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나름으로 정리한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를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방은 단호하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하는 글쓰기 교육연구의 선배님이신 이호철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교실에 의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왕은 깨지기가 쉽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의왕 옆에서 놀지 마세요, 또는 놀 때 조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단호하게 말하죠. 왜? 그게 깨지는 순간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깨지면은 어쨌든 물이 쏟아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조심해라, 안 된다 하는 말은 단호하게 말해야죠. 근데 교실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단호하게 예방을 했지만 어항이 깨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어항을 깬 학생의 처지를 헤아려 보세요. 놀랐겠죠. 무섭겠죠. 혼날까봐 두렵겠죠. 선생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준다고 했습니다. 몸은 괜찮나요? 다친 데는 없나요? 라고 물으면서. 그리고 그 뒷수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저는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급마다 약속 규칙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규칙이 정해진 약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누구나 지켜야 될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번 어겼다. 그럼 우리는 친절하게 넘어가 줄 수 있죠.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하고선. 근데 그런 규칙을 어기는 게 계속 되풀이 된다.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되풀이 된다.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죠. 그때는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해줘야죠. 그래서 한 번은 친절하게 나무라고, 그 뒤부터는 단호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한 번은 친절하게, 나머지는 단호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단호하게 하면 할수록 또 학생은 빗나가니까요.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그게 이제 어려움이죠. 어떤 어려움? 학급살이의 어려움, 학급 운영의 어려움, 학생과의 관계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PDC에서도 흔히 하는 말입니다. 감정은 친절하게, 그리고 행동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도 있죠. 그런 말을 선생님에게 상담해서 이야기한다. 상냥하게 친절하게 들어줘야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자 하면 안 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풀지 함께 고민하죠. 근데 이 학생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또는 발로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까닭이든 때리거나 발로 차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때리는 건 잘못이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예가 성과 관련된 행동이죠.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죠. 저 친구가 좋을 수 있죠. 그 마음은 친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단호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떠오릅니다. 학생들이 이런저런 바람을 선생님에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학급 회의 때 좋았던 점, 아쉬운 점, 그리고 학급인 학교에 바라는 점을 듣잖아요. 그런 근의사항, 바람을 이야기할 때는 친절하게 받아주죠. 그래서 저는 학급 사리에 학생들의 바람을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12월에는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학생들의 바람이 막 쏟아지죠. 그 쏟아진 것에서 12월 학급 사리에 몇 가지를 참고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학생들 바람은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학급 사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얼토당토하는 바람을 말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해줄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바람일 때는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해줘야죠. 그래야지 학생도 알아가죠. 이때 내가 학생들 바람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섣불리 받아줬다가는 그 뒷감당이 쉽지 않죠. 왜? 계속 바라게 될 것이니까요. 이건 안 되는데 싶어서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학생들이 또 다른 말을 하죠. 왜 이제까지 되는데 안 돼요? 쟤는 되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친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안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학급 규칙을 어겼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 바람에 관해서 제 나름으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친절함과 단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후배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라는 그 수사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너무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 생각 또렷하게 갖고, 그걸 우리는 교육 철학이라 그러죠. 그게 또렷하다는 게 뭐예요? 단호한 거죠. 딱 하나 가지고 학생들과 이리저리 살다 보면 그게 유연한 거죠. 부드러운 거죠. 친절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단호함이 필요한 것을 선생님이 쌓이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서는 또 친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그 세 가지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 나름으로 그 순간순간 친절함과 단호함을 잘 헤아리면서 학생들과 만나야 되죠. 그래서 쉽진 않습니다. 오늘은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학급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